휴리스틱으로 번아웃을 예방하는 법. 조직심리학자이자 미국 펜실 대학교 와든스쿨 교수 애덤 그랜트는 남을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사람 저 기브로 유명하다. 그는 심지어 기브의 장점을 담은 기브 앤 테이커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이력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는다. 많아도 너무 많아서 모든 요청에 응할 수 없을 정도다. 나는 그랜트를 보면서 자칭 기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요청을 어떤 기준으로 승낙하고 거절하는지 궁금했다. 그랜트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한테 사람들의 부탁을 받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항상 네 알았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제가 점점 바빠지고 학교에서 점차 인정받게 되면서 사람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모든 부탁을 처리하기에는 하루에 매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거든요. 그랜트는 심리학 개념이자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휴리스틱 이론을 떠올렸다. 휴리스틱이란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심리적인 지름길이다. 그는 기브 앤 테이크를 집필할 당시에 성공한 기브와 실패한 기브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서 휴리스틱을 발견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했다. 그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은 조사하던 중에 그래서 성공한 기브는 자기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이기적인 이타주의자인 반면에 실패한 기브는 하나씩 베풀기만 하는 어리석은 이타주의자이다. 실패한 기브는 결국은 남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테이크에게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불운을 겪는다. 그랜트는 성공한 기브인 이기적인 이타주의자가 되기 위해 먼저 자신이 도울 사람을 정해놓았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는 제가 도울 사람들을 단계별로 구분해놓았어요. 가족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학생, 세 번째는 동료,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에요. 이 인간의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깨닫고 친구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친구들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그저 친구로 지내고 싶기 때문이더군요. 또한 그랜트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간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는 자신의 동료 교수들보다도 학생들에게 더 큰 호의를 베푸는 모습 때문에 동료들이 자신을 안 좋게 바라볼까봐 더 걱정하지 않는다. 저는 다른 동료 교수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교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학생일 때 훌륭한 선생님들께 많은 영향을 받았듯이 저 또한 학생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싶어서 교수가 된 거죠. 그랜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과 시기도 고려한다. 즉 자신의 도움으로 상대의 일에 특별한 가치가 더해지거나 내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또 기량을 빼앗기지 않는 경우에만 돕는다. 이 같은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부탁을 승낙했던 여러 상황을 떠올리면서 언제 돕는 일이 즐거웠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남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없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기 어려운 부탁을 승낙했을 때 자신의 도움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랜트는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할 때만 남들에게 도움을 주게 됐다. 첫 번째는 지식을 공유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그는 학생들에게 주로 교수님, 직장 심리학에 관해서 궁금한 적이 있어요. 혹은 빈칸 채우기 문제를 다루는 심리학 연구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는다. 그러면 그랜트는 이렇게 답한다. 그럼요. 제가 여러 논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 정보를 궁금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분에게 드리려고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두었어요. 그랜트는 또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저는 업무 특성상 다양한 업계 종사자들을 만납니다. 이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거나 함께 작업할 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랜트가 이어서 말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거나 상대를 도와줄 만한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전합니다. 팟캐스트에서 그랜드를 인터뷰한 후에 몇 주 뒤에 나는 그가 두 가지 원칙을 실천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당시에 같은 스쿨을 서서 연구원이자 그랜트의 절친한 동료인 랩 리벨이 내가 사는 호주 멜버른으로 이사 오려던 참이었다. 그랜트는 리벨에 안에서 정성 들여서 작성한 사적 군령의 초전서를 내게 보냈고 그와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리벨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리벨과 매달 만나며 서로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는 사이로 지내고 있다. 모두 그랜트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실천해 준 덕분이다. 실천하기.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대상을 도왔을 때 당신의 도움이 가장 의미 있게 쓸 것 같은지 고민해보자. 친구, 가족, 동료, 고객, 자녀, 배우자, 심지어 당신이 키우는 반려동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당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 집단을 선택해도 괜찮다. 이 중에서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4-5가지 정도 고른 뒤에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당신만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어떤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가장 기쁠 것 같은지를 생각해보자. 앞서 생각해본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휴리스트의 원칙을 만들어보자. 경험과 직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휴리스트를 이용하면 당신이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수락 여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휴리스틱. 개인 이사회가 필요한 이유. 금요일 오후에 당신에게 주말 내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생겼다. 경쟁사에서 이직 제안을 받은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현재 회사에서 연봉의 20%를 인상해 주겠다고 한다. 이 또한 꽤 매력적인 제안이라 고민이 여부진 당신 이제 이틀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점수는 갈피를 잡지 못한다. 상사와의 의의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조언을 구해볼까 생각해봤지만 객관적인 조언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음을 접었다. 바로 이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리타 맥그레스가 처음 만든 개념인 개인 이사회이다. 맥그레스는 크고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나만의 개인 이사회가 있다면 도움이 된다며 이들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조언을 해주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개인 이사회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사의 이사회 역할에 비유했다.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법인의 이사진은 회사의 미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합니다. 이들은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놓치거나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지적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쌓아온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죠. 저는 이런 점이 개인 이사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맥그레스는 그녀가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개인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맥그레스에게 기이정한 관점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녀에게 없는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관계는 일반적인 소개를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깊고 진지해요. 이들의 조언을 따르면 실제로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나는 맥그레스가 한 달에 한 번 그녀의 개인 이사회를 소집해 화려한 고층 빌딩의 맨 위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미스가 가져다주는 오트 라떼를 마시며 몇 시간씩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나 맥그레스는 개인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필요할 때 1년에 2-3번 정도만 만나 이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맥그레스의 개인 이사회는 그녀가 비공식적으로 구성한 단체라는 점에서 보통의 법인 이사회와는 다르다. 실제로 그녀가 자신의 이사진으로 선정한 사람들은 본인이 맥그레스의 개인 이사회에 속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꼭 맥그레스의 방식대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이사회에 누구를 포함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거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들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실행하기. 향후 1년 또는 몇 년 동안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미룰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직, 직업 변경, 새로운 프로젝트 합류, 장어, 심지어 애묘, 문제까지 폭넓게 고려해본다. 남다른 영감을 주고 시야가 넓혀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지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내가 원하는 연락 빈도와 만남 형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개인 예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